안녕하세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서 KCTC를 발견합니다. 차트를 보면 양음양 이후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매수합니다. VI까지 도달할 것을 예상하고 진입한 것입니다. VI에 걸리면 늦게 발견한 투자자들이 더 높은 가격에서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주가는 탄력받아서 더 갈 것이고, 운이 나빠도 손실을 보지는 않을 겁니다. 왜? VI를 보고 매수하는 신규 투자자들이 있을 거라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개파락해서 시작하는데요. 좋은 느낌은 아니지만 상황을 보고 대응하기로 결정합니다. 매도 물량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사는 주체만 있다는 뜻입니다. 돌파해주면 이제 안심입니다. KCTC의 분봉 차트를 보면 11선을 타고 우상향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탄력을 받는 경우 적극적인 스캘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매도 물량이 얼마가 쌓여있든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 시장가로 지르면서 급등을 만들어냅니다. 가격은 순식간에 2%, 5% 급등하게 되죠. 7,340원에 4,000주의 물량을 바치는데 큰 매도 물량이 나오지를 않으니 지지가 됩니다. 매도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방향은 위죠.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상승하다가 7,390원에 만주 매도 물량이 나오니 곧장 아래 호가 7,380원에 매도합니다. 7,400원을 돌파했는데 그 아래 7,390원에 만주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벽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돌파했는데 후퇴했다는 소리입니다. 분봉 차트 상에도 한번 양봉이 시원하게 나왔으니 단기 고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으로 유니온에 이어 KCTC도 상승했습니다. 요소수는 요소와 물을 섞어서 만듭니다. 요소수의 재료인 요소는 중국에서 수입하는데요. 국내 수입량의 3분의 2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요소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요소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만큼 수출하기가 어려워졌겠죠. 반대로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요소를 수입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한국은 3분의 2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데 요소가 부족해지고 따라서 요소수도 부족해지게 된 겁니다. 정리하면요, 중국 정부가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한국은 요소 수입에 차질이 생겼고 요소수도 부족해지게 된 겁니다. 요소수가 부족해지면 디젤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고 멈춰서게 됩니다. 화물차뿐만 아니라 학원버스, 전세버스도 멈출 위기입니다. 화물차를 운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운전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트럭 운전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배달은커녕 요소수를 넣기 위해 주유소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나마 찾으면 다행인데 못 찾으면 그대로 멈춰버리게 됩니다. 요소수는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가격이 10배 뛰었는데요. 현재는 온라인에서 최고 20만원까지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20배가 뛴 가격이죠. 요소수가 없으면 화물차는 멈춰서게 됩니다. 그러면 택배업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KCTC의 사업의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운송 사업을 소개합니다. 300여 대의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랙터는 어떻게 생겼을까? 사진은 포스코가 도입하는 LNG 트랙터입니다. 우리가 흔히 트랙터라고 하면 농촌에서 덜덜덜거리면서 가는 자동차를 떠올리게 됩니다. 트랙터는 끌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트랙터는 무언가를 끄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영어 트랙션은 끌기, 견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트랙션을 일으키는 기계장치를 트랙터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견인하는 자동차를 트랙터라고 부르는 거죠. 무언가를 끌고 가는 자동차가 트랙터인 겁니다. 현대 농업에서 트랙터의 위상은 과거 농업에서 소가 가졌던 위상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가 농기구를 끌었다면 현대에는 트랙터가 농기구를 끕니다. 소를 기계가 대체한 것이죠. 트랙터는 농촌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포스코 뉴스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제품 운송용으로도 트랙터를 사용합니다. KCTC는 300여 대의 트랙터와 함께 900여 대의 각종 트레일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관계는 이 사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볼보의 트랙터가 무언가를 끌고 있는데요. 바로 트레일러입니다. 트랙터가 견인하는 차라면 트레일러는 견인되는 차를 말합니다. 트랙터에 트레일러를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죠. 트럭이나 트랙터의 뒤에 트레일러를 연결하여 운송합니다. 트레일러도 법에서는 자동차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견인하는 차량과는 별도로 차량 번호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 번호판이 최소 2개 필요한 거죠. 법적으로 바라보면 차 2대가 붙어서 가는 겁니다. 트랙터와 트레일러는 각각 다른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트랙터 운전사가 트레일러를 뒤에 붙여서 갈 경우 차량 번호판이 추가로 필요하죠. 트레일러에 붙일 번호판을 추가로 구해야 합니다. 트레일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세미 트레일러와 풀 트레일러입니다. 차이는 화물의 무게를 트레일러 혼자서 지탱하느냐 아니면 트랙터의 뒷부분과 나눠서 지탱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세미 트레일러는 트랙터의 뒷부분과 연결됩니다. 반면에 풀 트레일러는 혼자서 모든 무게를 짊어지죠. 트랙터와 트레일러는 군용 차량 운송용으로도 쓰입니다. 앞에 트랙터와 뒤에 트레일러가 있고 트레일러 위에 탱크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생긴 트랙터와 트레일러도 있습니다. 현대차의 제품인데요. 우리가 도로에서 이런 자동차를 보면 트랙터와 트레일러구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미 트레일러네요. 여기 보면 트랙터의 후미에 화물이 얹혀져 있기 때문이죠. 그 외에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사진들입니다. 일본에도 있고요. 북미에도 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이 있죠. 테슬라도 제품이 있네요. 벤츠도 제품이 있고요. 트레일러가 두 개 연결된 자동차도 있습니다. 앞에는 세미 트레일러고 뒤에는 풀 트레일러네요.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세미 트레일러고요. 화물을 빼고 난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트랙터와 트레일러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퀴만 달랑 달려있는 것 같지만 컨테이너를 올리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트럭에다 연결해서 가는 트레일러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트레일러를 KCTC는 900여 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는 300여 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트랙터 한 대당 트레일러 3대를 붙이면 딱 맞아떨어지는 숫자네요. 시장에서는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물류 대란까지 우려가 되면서 KCTC의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KCTC가 보유한 트랙터가 디젤 자동차라면 마찬가지로 요소수가 부족할 경우 멈춰서는 게 아닌가? 그래서인지 윗꼬리가 달리면서 주가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속 치고 나가지는 못했다는 뜻이죠. 분봉을 보면 7,300원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7,300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방향을 위로 틀고 상승할 수 있을 텐데 1분봉상 장대음봉이 출현하면서 한 계단 주가는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디젤 자동차로 화물을 운송하면 요소수 품귀로 인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KCTC는 올랐을까? 자동차가 안 되면 배로 운송하면 된다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KCTC는 수출입 항만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은 영어로 포트입니다. 항구죠. 선박이 안전하게 출입하고 정박할 수 있도록 만든 장소를 항만이라고 합니다. KCTC의 주요 사업을 보면 매출액의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운송 수입이 전체의 37%를 차지합니다. 일반 화물 트럭 운송이죠. 트럭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로 운송하는 사업이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요소수 품귀 현상은 오히려 KCTC에게 불리한 게 아닌가? 혹시 디젤 자동차가 아닌가? 만약 디젤 자동차가 아니면 다른 운송업체들이 멈춰섰을 때 KCTC 혼자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주요 원재료 현황을 보겠습니다. 주요 원재료는 경유입니다. 구체적인 용도는 화물 차량과 하역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KCTC는 경유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경유가 영어로 디젤이죠. 그러니까 KCTC는 디젤 자동차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타격을 받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죠. 경유는 가솔린과 달리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데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질소산화물 NOx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 자동차들은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암모니아 수용액, 요소수를 분사하여 중화시킵니다. 지금 이 요소수가 없다는 거죠. 디젤 자동차, 경유 자동차는 요소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소수 대란으로 경유차는 아우성이라는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일반인도 차량 계기판에 요소수 경고등이 들어온 뒤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모 씨는 화물차주나 겪는 일인 줄 알았는데 당장 내게 닥치니 눈앞이 깜깜하다고 말했습니다. 화물차주나 겪는 일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만큼 대부분 화물차는 요소수를 사용하는 디젤차라는 것이죠. 사진을 보면 요소수를 넣으려고 기다리는 트럭들의 긴 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트랙터와 트레일러도 보이죠. 평택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유소에서 화물차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경유 차량인 겁니다. 그리고 KCTC도 주요 원재료로 경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트랙터를 300대 보유하고 있죠. 영향 받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물류 대란으로 주가가 상승했으나 지지받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